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민 2만 5천 명 가운데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만 1,000여 곳. 장수군 농민들에게 사과는 그야말로 밥줄입니다. 그런데 사과값이 한 상자에 1,000원대로 폭락하면서 박스값도 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위기에 몰린 농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사과 상자를 나르고 쌓고 다시 나르고 그 위에 또 쌓습니다.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공판장이나 시장이 아닌 군청에 버리듯 가져다 놓은 겁니다. 평소라면 15,000원은 받았을 씨알 굵은 홍로도 이날 아침 경매가 3,000원이 매겨지자 파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런 놈의 사과를 갖다가 서울 가서 이거 우리 2,000원, 3,000원에 사간대요, 장사꾼이. 자, 소비자들은 몇만 원씩 먹어, 이 사과를. 우리는 요거 박스값 운임비도 안 나와 가져가야. 10kg 한 상자에 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종이박스 원가만 1,980원입니다. 잦은 비 탓에 추석에 맞춰 출하를 못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목이 지나고서야 연근 사과가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가격은 바닥을 쳤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원가 보전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조절 실패로 몇 해째 과잉 생산이 누적된 것 역시 불만입니다. 농사만 짓게 해놓고 재배에 면적만 확보했는데 정작 사과를 생산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발등 찍는. 당장 지원할 장치가 없는 장수군도 부심입니다. 가격 하락 손실분을 메워주는 가격 안정 지원 사업 품목에서 장수 사과는 빠져섭니다.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에 지금 사과 품목이 못 들어간 것이 정말 아쉬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도에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최대한으로. 따는 것 자체를 포기한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판장 납품 거부와 대규모 집회 등 또 다른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작업에는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가을철에 대형 축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26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김제 용지, 도내 최대 돼지 사육단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소독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저희 김제시 축산농가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피해 액수는 수천억 정도 달하기 때문에 돼지 일시 이동 중지가 해제되면서 방역엔 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지역의 돼지 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거점 소독시설도 18곳으로 늘렸습니다. 다음 주 진안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축산인 대회와 수의사 한마당 행사도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문제는 나들이 인파가 많아지는 가을철 대형 지역 축제까지 잇따라 열린다는 점입니다. 오는 26일 김제 지평선 축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 진안 홍삼축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어떤 경제적인 활동 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110kg 기준 산지 돼지값도 38만 5천 원에서 돼지열병 발생 직후 52만 3천 원으로 폭등했고 삼겹살 소비자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시군 의원들의 민주당 복당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총선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위해 기초의원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예상 밖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3명의 남원 시의원과 임실 군의원이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입복당을 결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구초심의 마음으로다가 이보다 앞선 6일에는 평화당을 탈당한 정읍 시의원, 16일에는
2명의 무소속 고창 군의원도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시군 의원들에게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민주당 복당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에 나갈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곧 닥칠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읍면동 조직이 탄탄한 시군 의원만큼 든든한 우군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의 가장 기초 뿌리가 지방 의원들입니다. 기초 의원과 광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심에 직접적으로 접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갈등과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제에서도 일부 시군 의원들의 복당설이 돌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는 민주당이 요새 여당이고 힘이 있으니까 민주당 오겠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죠. 받아들이기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도내 시군의회의 74%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같은 복당 러쉬로 특정 정당의 의석 독과점이 더 심화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총선 입지자들이 앞다투어 세불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최일선에 있는 시군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도입 같은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정착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전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 과학실험실 10여 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표준 용액을 만드는 실험인데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화학식의 원리가 쉽게 다가옵니다. 실험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고 더욱 이해 또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거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교육 과정에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일반고 학교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열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부 다 좋고요. 지난해부터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지난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역량 교육이란 학생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소수학생 선택과목제 등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일반고가 더 이상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고의 어떤 수업 개선이나 또는 그 학생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 방향 이런 것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전과 다르게 학교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 위기의 일반고 역량 교육으로 살린다 편에서는 역량 교육을 통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교육 현장의 노력과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향토문화축제인 소충 사선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7번째를 맞은 이 문화제는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풍물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제를 올리며 풍년은 물론 운전자들의 무사고와 안녕도 빌어봅니다. 1년 내에 땀 흘리며 농사 지으신 농민을 위로하고 그리고 전주남북간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개막 공연이 되겠습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 풍성한 축제에 도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고 향토문화축제인 제57회 소충 사선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설 속 선남선녀가 거닐던 임실 사선대광장 특별무대를 중심으로 풍성한 행사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사선녀 선발대회는 전국에서 21명의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트로트 가수 초청 개막 축하 공연, 호남 좌도 농악경연대회, 소충 사선문화상 시상식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행사도 잇따라 펼쳐집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남진과 현숙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JTBC 전주 방송의 특집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먹거리 장터, 특산물 판매 부스와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소충 4선문화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JTBC 뉴스 라금동입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실엔 치즈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이 전주 한지를 사용하기로 해 앞으로 전주 한지 생산과 판매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3일에 개막하는 임실엔 치즈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해 축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다음 달 5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이 전주시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장례와 의료 업무에서 전주한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으로 전주한지의 생산과 판매가 크게 늘고 일제시대 왜곡된 장례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목공예과를 신설한 남원 제일고등학교가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목공예과 자문위원단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와 공예관 대표,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14회 장수 의암 준혼계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장수 공선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96개 게이트볼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주민들의 개인 신용 등급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훈 의원은 모두 10단계인 개인 신용 등급 가운데 하위 4단계인 7, 8, 9, 10등급의 비율을 보면 군산 지역은 지난 6월 현재 10.45%나 돼 전국 평균보다 2.58%포인트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하위 4등급의 경우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가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옥마을 인근 벽화마을 등 주거지역 2곳과 상업지역 7곳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3곳은 아예 비상소화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모래내 시장과 샘골시장 등 5군데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소방통로 확보와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급식 잔반에 돼지 농가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급식 잔반을 돼지 농가에 공급하는 학교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 각급 학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급식 재료 대체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익산 쌍릉중 소왕릉에서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표석 2점이 발굴됐습니다. 이들 묘표석은 각각 석실 앞과 봉분에서 확인됐지만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쌍릉중 대왕릉에서 인골이 담긴 상자가 나온 것과는 달리 소왕릉에서는 피장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굴 작업을 맡은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는 그동안 대왕릉과 소왕릉이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발굴 조사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오늘 발굴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